안녕.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이고 나는 지난주 주말 금토일 이렇게 3일에서 2박 3일로 캠프를 갔다 왔어. 그게 보호 캠프라고 Becoming an Outdoor Woman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미네소타 DNR에서 하는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라고 그 주 안에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그런 행정기관인데 그 DNR은 사실 각 주마다 있어. 각 주마다 있고 이 프로그램도 여러 주에 있대. 이 보호 캠프가. 그런데 미네소타가 유일하게 미성년자에 참가를 허락하는, 그래서 우리는 미네소타 안에서는 14살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 위로는 나이 제한 없고, 근데 다른 주는 다 18살부터 시작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미네소타에서만 20년이 된 캠프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DNR 직원, 코디네이터 하는 직원이 지난주에 내가 참가했던 그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그 캠프를 마지막으로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하고 새 직원이 이제 앞으로는 코디네이터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20년 동안 아무도 안 죽었고 아무도 심각하게 다치지 않고, 그리고 중간에 뭐 맥이 끊기지 않고 20년을 유지해 왔다는 게 너무 자기를 기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연령대가 위로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또래도 되게 많았고 나보다 훨씬 나이만 한 70 가까이 되신 분들도 꽤 많이 왔고 뭐 20, 30대 애들도 있었고 이제 이랬어. DNR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다 우리를 전부 다 그러니까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아웃도어 그러니까 아웃도어 활동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아웃도어 여러 가지 아웃도어 활동이 있겠지만 mainly 주로 그 디어 헌팅이나 아니면은 낚시나 아니면 캠핑 이제 그렇게 해야 DNR에서 그 수입원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낚시를 하려도 낚시 퍼밋이 있어야 돼. 그걸 이제 DNR에서 이슈하는 낚시 퍼밋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디어 헌팅 시즌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2주인가 요 정도 되게 짧아. 근데 어쨌든 디어 헌팅을 하려도 퍼밋이 있어야 돼. 그리고 디어 헌팅을 할 때 뭐 법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겠지만 약간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윤리적인 룰 같은 게 있어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룰이 있대. 그래서 대부분은 한 헌터당 한 마리, 그러니까 그 한 시즌에 한 마리만 죽일 수 있는 그렇다 하더라고 대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로드킬 당하는 디얼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나하고 사고가 난 거야 디얼가, 그러면 금방 죽은 거니까 신선한 미신 걸 내가 알잖아. 그러면 내가 그거 가져가도 되는데, 근데 그때도 신고를 해야 된대 DNR에. 그래서 그러면 그게 내가 죽인 한 마리가 되면, 물론 내가 의지를 갖고 죽인 건 아니지만, 내가 헌팅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사고가 난 거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내가 한 마리 죽인 걸로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서 먹을 거면, 안 가져갈 거면 상관없지만, 그럼 신고를 하면 DNR에서 나와서 이제 그 죽은 사슴을 박테리아나 뭐 병균 같은 거 있나 검사를 해준대. 그래서 검사가 깨끗하다, 가서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가져가는 거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DNR의 목적은 남자애들은 내가 하고 싶은데 나가는 게 겁난다 해서 안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혼자 나갈 거다 이러면은 좀 아무래도 베리어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베리어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헌터가 될 생각은 없고, 낚시는 옛날에는 했었지만 지금은 너무 귀찮아 그게. 그래서 지금은 낚시를 하고 싶진 않은데 캠퍼는 다시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잘할 때는 이제 엄마 아빠랑 매년 여름마다 캠핑을 했고, 그리고 나도 친구들하고 20, 30대는 캠핑을 많이 했는데 30대 초반 이후로는 안 했던 것 같아. 캠핑을 생각해보는 거 한 적이 있나? 30대 초반 이후로는 안 했어. 아니야, 했나? 한두 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안 했어. 그리고 이제 벌써
아예 안 한 지는 한 10년이 넘어 40대 이후로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어 안 한 지. 근데 이제 맥스도 다 컸고 다시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여럿이 가는 것도 물론 재밌는데 요새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제 혼자 가는 거야. 혼자 가서 뭐가 그립냐면 특히 여기 미네소타는 이 북쪽으로 가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업노스로 가면 보통 캠핑 가면 또 일찍 깨나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요새는 나는 커피를 안 마시니까 예전에는 커피였지만 요새는 뭐 차 이렇게 한 잔 들고 그 호수가 많잖아. 미네소타는 이게 Land of 10,000 Lakes라고 하지만 그게 10,000 Lakes라는 게 만 개의 호수라는 게 그 어감이 좋아서 말이 그럴듯해서 그래서 만 개라고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미네소타에 있는 호수는 13,000개래.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호수가 있어. 여기는 특히나 북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호수가 좀 별로 없는데 북쪽으로 가면 호수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막 그 해 떠오를 쯤에 손에 차 하나 커피 한 잔 들고 호수를 바라보면서 여기 이제 우리 미네소타 스테이트 새가 그 주버드가 룬이라고 약간 기러기 같기도 하고 원앙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그런 이제 새야. 호수에 되게 많은데 특히 업놀수에 많은데 얘네들이 되게 구슬프게 운다? 근데 되게 또 그게 운치가 있어 그 소리가. 그래서 그 새벽에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커피나 차 한 잔 들고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 룬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제 또 운이 좋으면 룬이 이렇게 내려앉거나 뭐 이륙하거나 그 호수에서 아니면 착륙하거나 이런 걸 볼 때가 있어. 룬이 바로 뜨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래 뛰다가 이렇게 날고 내리고 한참 또 뛰어서 내리고 이러거든. 되게 멋있어 되게. 그거를 보면 주위는 막 그 숲이 우거져 있고 그러면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곳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데가 되게 많아. 미네소타에는 특히 업놀스에 가면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가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거 싫어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나 또 옆에서 이렇게 막 말을 해서 또 내 기분을 망칠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좀 혼자 그런 걸 다시 느끼고 싶은 그런 거야. 근데 물론 호텔에서 묵고 나와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려와서 밖에서 그 보는 풍경이랑 내가 자연 속에서 텐트 안에서 자고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와서 보는 그 풍경은 정말 너무 다르거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캠프를 갔다 왔는데 그런 캠프가 있는지도 몰랐어. 누가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아는 거야.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그걸 올려서 나한테 가르쳐줬던 그 정보를 가르쳐줬던 사람도 만났어. 제키라고. 그래서 또 근데 나랑 좀 나보다 먼 곳에서 살기 때문에 뭐 자주 만날 것 같진 않지만 이제 그 캠프를 계속 다닐 생각이다. 그러면 그때 또 보자 뭐 이러고 헤어졌는데 그게 금요일 오후에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데만 5시간이거든. 그래서 가는 5시간 물론 뭐 장소야 매번 거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주말에 갔던 데는 5시간이 걸렸단 말이야. 5시간 걸리니까 금요일 오후에 체크인해서 잠깐 아주 짧은 강의 같은 거 있었고 옷 어떻게 입어라 뭐 이거 가르쳐주는 거 레이어 많이 해서 입어라. 왜냐면 그 업놀스를 가면은 한여름에 갑자기 좀 이렇게 액티비티 하면은 막 땀이 정말 비 오듯이 흘러서 반팔만 입었다가 한 30분도 채 안 되면 막 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또 막 또 끼워 입어야 되고 이러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오전 세션, 오후 세션 했고 금요일날 오전 세션 있었는데 내가 들었던 세션은 오전에는 이제 비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였어. 근데 내가 몰랐던 비버에 대한 걸 너무 많이 배운 거야. 근데 비버가 생각보다 진짜 너무나 신기한 동물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인스트럭터가 또
추천해준 책이 Eager라는 책이 이때 그 비버에 대해서 나온 건데 그냥 아카데믹한 입장에서만 쓴 게 아니라 되게 사실 되게 재밌는 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막 펄 트레이딩 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비버를 보는 족족 죽여서 그 껍질 벗겨서 팔던 그 시대부터 해서 그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비버가 막 댐을 짓고 이러니까 그거를 자기 그게 랜드스케이핑의 르네상스가 된다, 해가 되고 뭐 무슨 장애물 같은 게 된다라고 느껴서 그런 거 다 막 이렇게 비벌댐을 보면 막 부수고 이랬던 시대를 지나서 어떻게 지금은 생태학자들이 비버를 사실은 비버가 랜드스케이핑에 자연 랜드스케이핑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비버가 많은 지역에는 홍수가 덜 난대. 그러니까 그 비버가 댐을 지으면 아무래도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다가 걸리잖아, 여러 번. 그리고 비버가 댐을 지었기 때문에 물이 왜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니까 이 강이나 뭐 이 계곡 자체가 직선으로 못 흐르고 이렇게 구불구불해진다는 거야, 비벌 때문에 더. 근데 그렇게 되면 홍수 같은 게 안 나는 이유가 비가 많이 내려도 물이 직선일 경우는 더 흐르잖아, 빠르게.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구불구불 돼 있고 구불구불 돼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도 댐도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물이 내려오는 게 이제 여러 번 걸리게 되니까 그렇게 콸콸 못 쏟아지고 그러다 보면 그 산 밑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그렇게 큰 홍수가 안 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그렇게 변해왔나.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칸들이 비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왔나에 대해서 쓴 책인데 되게 재밌대.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주문을 했거든. 읽어보고 얘기를 해주겠어. 그래서 처음에 나는 그 클래스가 그냥 교실에 앉아서 듣기만 수업만 듣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수업 들은 거 비버에 대해서 배운 건 한 30분도 채 안 돼. 30분이고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비벌댐 찾고 막 비벌 트레일 찾고 비벌가 갉아먹은 나무, 그러니까 끝까지 안 깎는다는 거야. 이게 떨어지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갉다가 한 중간에 요만큼 남겨놓고 한 20분 간격으로 얘네들이 피한대. 거기 자기들도 깔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20분 다 갉다가 얘네들이 사라지고 이제 마침 뭐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그냥 넘어가면 일을 대신 해준 거니까 감사한 일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들어봤어. 그래서 이렇게 갉아진 톱질한 게 아니고 비버가 갉은 거는 사진이 있는데 되게 딱 보면 알아. 이거 비버의 짓이구나. 이게 보여.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갉아서 만들어 놓은 그 나무도 가져가다 마른 것도 하나 발견하고, 그리고 비버 라지 자기는 집을 짓는데 보통은 나뭇가지 같은 거 없고도 집을 짓지만 이 강둑이라든가 이런 게 높은 데는 그냥 밑에다 구멍을 파서도 짓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걸 이제 뱅크라고 그러잖아. 그 둑 같은 거서 그 뱅크 라지도 있고 그냥 일반 그 비버 라지도 있고 뭐 그런 거 또 찾고 뭐 이러면 찾는 거야. 비버가 또 이렇게 응가해 놓은 거 보면 이게 비버의 것이냐 아니면 뭐 너구리의 것이냐 뭐 이런 거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그거 되게 재밌었고, 오후에 했던 거는 내가 토요일 오후 세션은 블랙 프린팅이라고 해서 파나 같은 건데, 파나하고 그 블랙 프린팅 and earthworks라고, earthworks가 뭐냐면 밖에 나가서 자연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 예술품을 창작해내는 이제 그런 활동인 거야. 그래서 밖에 일단 나가서 영감을 받아서 들어와서 파나를 찍는 거지. 근데 파나를 나무에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리놀리움이라고 약간 고무 같은 그런 걸 줬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내가 파나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는 그런 걸 했는데, 그 인스트럭터는 그 파나, 그 블랙 프린팅 앤 earthworks 인스트럭터가 대학원생 여자였는데 아마도 우리 맥스랑 동갑인 것 같아. 올해 대학 졸업하고 바로 그 대학원 프로그램 시작했다는 거 보니까. 근데 어린 애잖아. 22살 됐겠지? 근데 얘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50에 이런 얘기를 하면 한 60, 70 된 사람들을 보면 아유 논다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 50 정도 되면 나도 내 나름의 내가 이제 열심히 헤쳐온 내 삶이 있잖아. 그러면서 내 또래 사람들을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자기 나름의 어떻게 자기 나름의 인생에서 제가 헤쳐나오면서 제가 잘 헤쳐나와서 자기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름의 위즈덤도 있고 자기가 살아온 그 방식에 이게 다 있어. 물론 그게 누구의 방식이 옳다 이런 거 아니고 누구의 방식이 뭐 더 쉬웠다 뭐 정도의 차이 더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나? 뭐 어쨌든 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헤쳐온 삶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는 그렇게 나한테 영감을 주는 것 같진 않아. 왜냐면 나도 뭐 다른 방식일 줄 몰라도 내 나름의 겪어온 삶이 있고 내가 깨달은 위즈덤이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같은 또래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서는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영감이 되진 않아. 동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맥스 또래의 어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제 일단은 내가 20대 때 살았던 세상과 그러니까 맥스 또래 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다른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나는 저런 생각 안 해봐서 저런 생각 안 해본 게 당연해.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게 나한테 영감을 주는 되게 신선하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미네소타 애들 특유의 그 건강함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맥스를 보거나 맥스 친구들이나 아니면 개비 그 인스트럭터 애처럼 걔네들이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할 때 걔네들을 미소에서 나오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뭐 끝에 가서 뭐가 될지 그런 거 나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을 때 오는 그 막 그 건강함 그 막 신선함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면 또 내가 막 혼자 미국의 미래가 밝구나. 건강한 미국의 젊은이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난 사실 개비랑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았고 같이 바깥에 그 보면서 그 나무에 이렇게 버섯 곰팡이 이런 것처럼 생겨 있는 거 그걸 라이큰이라고 그러는데 연파랑 연녹색 이렇게 있는 거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병들은 건 줄 알았거든 나무가.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공기가 나쁜 데서는 살 수가 없대. 공해가 있는 데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에 그런 이렇게 뭐 약간 그럼 뭐 버섯도 아니고 곰팡이 비슷한 이렇게 연녹색 연파랑으로 피는 거 있어요. 그게 있으면 여기 공기가 신선하구나 공해가 없는 데구나 라고 그게 인디케이터가 된다 하더라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왜냐면 이제 특정한 색깔을 내가 찾았어야 됐거든. 그 Earthworks의 일환으로.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해주고 셉서컬가 그러니까 그 우드페커 딱따구리들이 어떻게 나무에 구멍이 이렇게 하나씩 나 있는 거는 어떤 딱따구리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마치 점선처럼 나 있는 거는 어떤 딱따구리고 이런 거 설명해주는 그러면서 내가 질문하면 또 얘가 대답하고 이런 거에서 되게 신선했어. 그래서 개비랑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일요일날 오전 클래스가 캠핑이었는데 I can camp 클래스였는데 한 10명 정도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처럼 다시 한 번도 캠핑을 안 해본 사람은 없었고 예전에 캠핑을 했는데 다시 이제 캠핑을 하고 싶다 이래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여자애 하나가 걔는 개비보다는 나이가 좀 있었어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캠핑을 많이 했던 애야 친구들이랑. 근데 자기도 점점 솔로 캠핑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윈터 캠핑을 하고 싶다 그랬거든. 근데 걔가 나도 은희처럼 윈터 캠핑 쪽에 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렇게 나는 벌써 캠핑을 안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랬잖아. 근데 걔는 지금 아직 뭐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러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애야. 친구들이랑 계속 하고 있었던 애야. 근데 그렇게 그런 아웃도어즈 생활을 많이 하는 애들한테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 그 편안함 아우라가 있고 아무래도 밖에 나가면 그 자연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언제든지 위험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얘네들은 남을 돕는 거, 남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에 너무, 그러니까 그걸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 그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을 도울 때도 뭐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아니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와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도움 필요도 너무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하고, 난 그의 그런 애티튜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또 걔를 보면서 미국의 미래가 밝구나. 이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야. 막 나라의 미래가 밝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 어쨌든 걔랑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는 캠프였고, 우리가 그거를 여자애들만 있으니까, 여자들만 있으니까 성인 걸스카우트 캠프라고 불렀는데, 진짜 그랬어.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캠핑 같은 거 가면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캠프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이 그 소셜라이징을 좀 약간 강요를 하잖아. 막 팀 짜서 뭐 팀끼리 뭐 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이런 되게 많잖아. 근데 솔직히 난 그거 별로 재밌지 않거든. 그런데 여기는 아무래도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런지 막 그렇게 강요된 소셜라이징이 없었어. 그리고 첫날 아이스 브레이커가 게임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였지,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가는 데서 그런 걸 다 같이 하긴 했지만 딱 그거 한 번 있었고, 그거 말고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를 보러 가고 싶은데 그 도움 안에서 봤어. 누구 한 명 일어나서 나 지금 해돋이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러면 걔가 가고 싶으면 그래 나도 갈래. 아니면 아니 나 책 읽을래. 그럼 그냥 책 읽고 놔두는 거고, 가겠다고 한 애들끼리 모여서 또 해돋이 보러 가고, 토요일 아침에는 좀 그렇게 맑지 않아서, 날씨가 맑지 않아서 해가 그렇게 깨끗하게 올라오진 않았지만 뭐 그런 것도 재밌었고, 같이 또 막 다 같이 해돋이 보다가 나 지금 다시 돔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혼자 오면 또 위험하잖아. 산길이고 이러니까 갈 사람, 그럼 이제 그 중에 나 해돋이 충분히 봤어. 갈래. 또 같이 또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겨울에도 또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1월 달에 또 한 번 있는데 지금 갈까 생각 중이야. 겨울에는 이제 크로스 컨트리 스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스노우쇼잉, 스노우슈라고 이렇게 배드민턴 라켓, 뭐 테니스 라켓처럼 생긴 그런 건데, 그렇게 생긴 건데, 그게 이제 스노우슈야. 그래서 일반 신발 신고 바깥에 눈 올 때 가면 여기는 막 눈이 무릎까지 오니까, 그러면 이게 푹푹 빠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넓은 그걸 하면은 푹푹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키 타듯이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나 봐. 그래서 그거 가르쳐 주고 이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나는 이제 slowly 다시 자연 바깥으로 다시 캠퍼가 되는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급진적으로 가지 않고, 지금 이런 캠프가 정말 딱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같이 그룹으로 배울 수 있고 그룹으로 나가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고, 대신에 내가 혼자서 뭘 하고 싶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천천히 그거에 가까워지다가, 그런 걸로 점점 좀 가까워지다가 이제 나 혼자 캠핑을 가는 걸로 점점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사실 일요일날 돌아온 이후로 계속 유튜브에서 솔로 캠핑을 찾아봤는데 되게 많더라고. 솔로 캠핑이.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무슨 뭐 ASM 이런 걸 다 빼고 진짜 캠핑하는 그런 거,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되게 많고, 그래서 강아지랑 캠핑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지. 그런 거 팁스 앤 트릭스 이런 거 배우는 거. 근데 그런 걸 자꾸 봐야 돼.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그 하고 싶은 거를 자꾸 보고 자꾸 들어야 그게 나 몸에 점점 이게 익숙하게 익어지는 거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나 준비됐어 그러면 이제 나가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시작할 땐 항상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옛날에 유튜브 같은 걸 보진 않았지만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써놓고 맨날 들여다보고, 아니면 뭐 관련된 책 보고 뭐 영화를 보고 뭐 이러면서 자꾸 나한테 그걸 노출을 시킨 다음에 조금씩 가까워져서 해보는 거지. 당장 거기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처음부터 윈터 캠핑 가지 말고 요때쯤에 스테이트 파크에서 시작을 하면, 스테이트 파크가 이제 겨울에도 캠핑 사이트를 여는 데가 꽤 있대. 가을, 겨울에도 여름에만 여는 게 아니라 그런 데를 찾아서 요맘때만 가도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글바글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시작해서, 왜냐면 파크 사이트에 가면 이제 파크 레인저도 있고 이제 위험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가서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윈터로 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윈터에 스테이트 파크에서 캠핑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윌더니스로 들어가는 거를 하라고, 서서히 하라고. 그래서 나도 뭐 그렇게 급하지 않아. 뭐 나보다 뭐 60, 70 되신 분들도 거기 있었거든. 캠프 클래스에 자기도 하고 싶다고. 유튜브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어쨌든 주말에 너무 잘 쉬었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매 끼니마다 샐러드가 나왔는데 그 야채를 다 거기서 농장에서 기른대. 그래서 그런지 야채가 너무 맛있고, 요거보다 조금 두꺼운 이런 당근을 맨날 하나씩 줘, 끼니마다. 근데 하나씩 이렇게 인디비주얼로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쌓아놔, 가져가라고. 근데 너무 맛있어, 캐럿이. 그래서 사람들 전부 아니 이거 당근을 도대체 뭘로 어떻게 기르는 거야? 왜 이렇게 맛있어? 다들 이러면서 막 다들 하나씩, 하나 이상 먹지 마, 없어. 그래서 다들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2박 3일 동안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너무 많이 잘 먹었더니 너무 이제 한 3파운드가 늘었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다시 운동을 해서 이번 주 내내 해서 이제 살을 다시 빼줘야지. 어쨌든 좋은 주말 보내길 바라고, 이번 주 한 주 잘 보내길 바라고, 좋은 하루 보내. 안녕.